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편입 합격 전략 제1탄 배치 참고표 분석 가이드 강연을 맡은 진로진학연구소의 이명욱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IB김영 진로진학연구소 소장입니다. 진로진학연구소는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와 또 전공,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네, 저는 신입학과 편입학 도합한 20년의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10,000명 정도의 이상의 친구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배치 참고표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신입학과 편입학을 약간 비교해 가면서 강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치 참고표의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배치표가 아니라 배치 참고표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배치 참고표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배치 참고표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입학과 편입학이 있습니다. 신입학에서는 소위 말해서 배치표라고 하는데요. 배치표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신입학의 경우에는 선 시험을 본 이후에 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성적을 수능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편입학의 경우에는 선 지원 후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먼저 내가 원하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 후에 학교마다의 출제되는 시험을 가지고 그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참고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치표를 신뢰도 있게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배치 상담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통계 분석과 보정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입 1등 브랜드죠. 이 김영 편입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배치 참고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모집단과 합격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8년 이상 국내 최대 모의 지원 서비스, 그리고 누적 20만 합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또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평가와 누적 통계 방식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라고 해서 월마다 보는 어떤 모의고사, 그리고 최상위권을 지원하는 친구들을 위한 연고대 모의고사나 격월로 진행되고 있는 서성한 모의고사, 그리고 8월과 11월에 진행되는 배치고사 및 또 모의 지원 서비스,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의 실제 그 학교의 출제 유형을 또 맞춘 실감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연간 20회 이상의 시험을 보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누적 통계를 데이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요. 대학별 시험의 객관적인 정량화입니다. 여러분, 신입학에서 논술이라는 시험에서 논술 배치표를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편입학도 학교별로 출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량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영 편입은 이런 오랜 시험 데이터와 그 합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접근 방법으로 정량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대학별로 출제되는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대학에 합격했던 친구들의 성적들을 기준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친구들이 또 지원한
지원 성향까지 분석을 해서 그 학원에서 준비하는 배치고사의 어떤 성적을 기준점을 바탕으로 편입 지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정량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런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시험 그런 어떤 컨텐츠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배치 상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학에서의 어떤 배치표는 시험을 본 후에 배치표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편입학의 경우에는 선 대학을 지원한 후에 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처음 시작 자체가 배치 참고표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치 참고표에서 시작을 하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합격선에 맞추어서 도달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단계는 배치 참고표가 거의 8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치 참고표는 전체의 숲을 보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나의 위치를 보게 되고 내 위치에서 상향이냐 아니면 적정이냐 아니면 안정, 하향이냐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배치 참고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학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의 5년 이상의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추세를 또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별로 보는 어떤 실감 모의고사 그리고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배치표와 다시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면서 계속 흘러가는 어떤 추세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편입시험을 볼 때 성적대가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유지될 것이다 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즉 플로어의 관점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제 대학별의 어떤 학과에 대한 위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진행하면서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고 있었다면 세 번째는 그런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험 일정이 겹칠 수도 있고요. 또 시험 일정이 겹칠 때의 어떤 지원 성향이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모의 지원 서비스나 뭐 선호도에 따라서 또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원 범위를 또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입의 경우에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또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해왔던 현장 컨설턴트들의 어떤 노하우까지 합쳐져서 즉 첫 번째 단계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 단계를 흘러가면서 합격 가능성을 확대시킨다라고 보시면 이게 바로 배치 상담의 프로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배치 참고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입학에서 얘기하는 배치표와 비슷하게 일단 대학 서열을 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래도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선호하는 대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크게는 3가지 그룹, 작게는 7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열만 반영한 게 아니라 각 대학마다 출제되는 어떤 시험 유형이나 난이도에 따라서도 보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그룹을 구분을 해 놓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배치표에는 대학별로 인원 변동이 일어나겠죠. 뭐 예를 들면 그 충원율이라든지 그래서 다음에 모집 인원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또 요 근래에 많이 나왔던 어떤 첨단 산업학과의 이슈라든지 그래서 각 대학별로의 어떤 인원 변동 비율을 가지고 점수 보정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 놨던 어떤 전체 대학 그룹별의 인원 변동에 따른 점수 보정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이 되는 대학 그룹과 인원 변동에 대한 이슈를 해놓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수시로 진행하는 모의 지원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했던 합격 통계 데이터나 지원 성향 등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A 대학 지원자들이 타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 비율까지도 보정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선호되는 어떤 선호학과나 또 전공 트렌드에 따라서 약간의 보정, 그리고 경쟁률, 뭐 예를 들면 뭐 5개년의 어떤 경쟁률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서 배치 참고표의 통계 분석과 보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배치 참고표에 대한 어떤 성격과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배치 참고표 보는 법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참고표 보는 법인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그 배치 참고표는 앞면과 뒷면 두 면에 각각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란색 또는 보라색을 일반 편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또는 빨간색이 학사 편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치표를 쭉 펼치게 되면 대학명과 시험 유형과 전형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대학명이 될 텐데요. 가나다 순으로 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대학의 시험 유형이 있겠죠. 편입의 경우에는 뭐 인문계는 영어만 본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본다, 또는 영어와 수학을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대학마다 보는 어떤 시험 유형에 대한 내용들이 이 배치 참고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전형 방법이라고 해서 전형 방식, 예를 들면 영어는 일괄 합산으로 가천대의 경우에는 영어 시험으로 100%로 선발을 한다라든지,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는 수학 100으로 선발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뭐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인문사회와 생활과학부의 경우에는 단계별 사정이라고 해서 단계별 전형이 있겠죠. 한 번에 선발하는 게 아니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는데, 1단계에는 영어 100으로 선발을 한 이후에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적을 70%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 70%를 반영하고 거기에 전적대 성적 30%를 해서 최종으로 선발하겠다, 이런 어떤 가이드가 나오는 것이죠. 네, 하나 더 해볼까요? 건국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대의 영어 수학에 대한 시험 유형을 보게 되면 자연 계열에서는 영어와 수학을 봅니다 라는 뜻이고요. 단계별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1단계에서는 영어 40%와 수학 60%를 해서 선발을 한 이후에 2단계는 이 1단계 성적의 합의 70%와 서류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 참고표의 가로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세로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로축을 보시게 되면 시험 유형별로 영어가 있을 것이고, 또 수학이 있고, 또 어디에서는 영어 플러스 수학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점수와 백분위를 두고 있습니다. 원점수와 백분위를 두고 있습니다. 배치 참고표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배치 참고표의 점수,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 배치표에 나와 있는 이 성적대는 최종 합격자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최초 합격자의 성적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통상 신입학에서 말하는 배치표는 80%의 등급 컷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0명을 뽑는 학과가 있다면 80등 한 친구의 성적을 넣는데요. 저희 김영 편입에서는 50%의 컷을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좀 다양하게 있겠지만 또 인원수가 편입은 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대를 높여서 잡기 위해서 합격자의 성적, 그러니까 합격자의 50%, 50등 한 친구의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전형에서 영어가 있고 또 수학이 있고 영어, 수학이 세 가지 전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자, 배치표에서 보면 영어의 경우에는 노란 성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그 배치표의 색깔은 아마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는 노란 성적 구간의 원점수와 백분위를 본다. 즉 색깔이 있는 걸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은 하얀 성적 구간의 원점수, 여기에서는 하얀색이지만 실제 배치표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성적 구간의 원점수와 백분위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어와 수학을 동시에 보는 전형에서는 노란 성적 구간의 백분위만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백분위만 보시면 되는데 영어만 보는 데는 색깔이 있는 백분위를 보시고요. 수학만 있는 경우에는 색깔이 없는, 즉 검정색의 백분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수학이 같이 있는 것은 영어 백분위와 수학 백분위의 평균 백분위를 가지고 이 색깔이 있는 백분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점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11월 달에 본 배치고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1월 달에 본 친구들은 원점수를 보거나 백분위를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백분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드리면 백분위는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을 때 내 뒤에 몇 명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백분위가 99.8이다라는 얘기는 내 뒤에 99.8명, 즉 1000명이라고 하면 내 뒤에 998명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이 이 백분위만 가지고 오더라도 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대략의 라인을 보시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자, 11월 배치고사의 원점수가 80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시험이. 그죠? 그리고 백분위로 따지면 이 80점이 백분위가 95.9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원점수가 88점인 친구가 그 친구의 백분위가 95.2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영어하고 수학을 같이 본 친구들은 보시게 되면 영어하고 수학을 같이 본 친구들은 각각의 백분위를 더해서 평균값을 보고 그때의 백분위가 요 정도야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치고사를 본 다음에 모의 지원을 하기 전에 이 성적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성적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땡땡님의 어떤 성적표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땡땡님은 영어 원점수를 62.5점을 받았습니다. 원점수. 그러면 백분위는 75.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 원점수는 100점을 받았어요. 자, 백분위로 하면 99.8입니다. 요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어 전형을 지원한다 라고 한다면 백분위가 당연히 75.3이 되겠죠. 수학 전형을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99.8이 될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영어하고 수학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백분위와 이 백분위를 더하신 다음에 평균으로 하면 87.5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영어 성적이 백분위가 나오고 수학 백분위가 나올 것이고 영어하고 수학 전형을 했을 때는 두 개의 평균값으로 정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평균은 상위 10% 안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30% 안에 있는 친구들의 응시 인원들의 각각의 위치에서의 어떤 평균 성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원 성향을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또 실전 연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이 땡땡 친구님의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땡땡님은 영어 시험을 좀 많이 못 봤죠. 백분위가 75.3이고 수학이 99.8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 수학을 했을 때 평균값이 87.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치표를 상위권부터 넣었기 때문에 백분위가 지금 75인 영어 시험은 빼더라도 그러면 우리 이 땡땡 친구가 지원해야 되는 백분위는 수학 99.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 99.8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내는 여기에는 선으로 가려져 있지만 여기 검정색이 보이시죠? 검정색. 검정색의 백분위로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대학들을 다 내가 지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경희대는 아예 상향으로 해서 웬만한 데는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시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영어하고 수학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영어하고 수학 서강대를 가고 싶어서 그랬더니 영어와 수학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자, 앞쪽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87.5가 나와 있었습니다. 즉 우리 87.5 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90.2고 74.8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했을 때 여기가 한 87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서강대의 이쪽 대학보다 위쪽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통상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정하다, 그 성적에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받은 백분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 지원이다 그러면 내 성적 때보다 백분위가 한 5 이상 높았을 때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즉 내가 지원하는 학과보다 성적대가 좀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 역시도 5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상향 지원 나보다 좀 높게 되는 거니까 평균치보다 좀 내가 낮을 경우가 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적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그리고 안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 5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어떤 숲을 보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원이 많지가 않죠. 편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 판정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봐왔던 어떤 모의고사의 성적 추세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 작년이나 전전년도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이한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추세를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 성적대다 하더라도 시험 일정이 겹치게 되면 분산이 되겠죠. 선호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이나 아니면 실제 컨설턴트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노하우를 좀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과하고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배치표가 나오는 이 시기까지에도 아직 모집 요강이 다 발표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이런 박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2021학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측 점수까지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표는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누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김영편입이라는 학원 말고는 좀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 많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 공지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되게 엄중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뭐 또 강연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배치 참고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무료로 배포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마이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이 페이지에 가면 별도의 탭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탭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김영편입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편에 2021학년도 편입 합격 전략 2탄에서는 그러면 요번에 본 어떤 배치고사의 분석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